안녕, 승리쌤입니다. 생각하는 황소의 모든 것, 입퇴, 편입, 재원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입학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독해력이 좋아서 문제를 읽고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대경시 수준의 사고력 수학 문제 해결에 능숙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진도를 심화까지 마치면 유리합니다 했어요. 황소 학원 측에서는 3학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3학년 과정까지만 공부하면 되고 4학년 과정서부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사고력 문제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수열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수열 파트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의 규칙성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제 일반적인 규칙을 한번 찾아서 풀어봐라. 뭐 그렇게 나오면은 뭐 초등학교 버전이 되니까 이게 뭐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1년에 두 번 보잖아요. 11월하고 2월하고 이제 두 번을 보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2026년 2월 1일 일요일에 이제 치러졌죠. 그때 이제 5,712명이 이제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2,102명이 합격했어요. 이게 36.8%라고 해요. 근데 이제 2,012명 중에서 1,391명이 이제 가장 하위반이죠. 일품반에 배정이 됐고 실력반은 528명, 심화반은 145명, 경시반은 38명이에요. 근데 커트라인이 상당히 이제 독특하죠. 이게 커트라인이 이제 일품은 25.7, 실력이 35점, 심화가 44점, 경시가 55점이에요. 근데 이게 경시반 38명밖에 안 뽑는데 거의 커트라인이 55점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시험이 이제 극강의 난이도를 이제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과연 변별력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의문이 돼요.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 황소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매년 11월 초, 2월 초에 이제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문자 메시지로 입퇴를 공지를 해요. 초등학교 과정은 이제 30문제고요. 총 80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선행 내용은 출제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사고력 문제랍시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를 초등 버전으로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응시일 기준 초등학교 2, 3학년, 그다음에 예비 초 3, 4학년인데 반 구분은 제일 낮은 반이 일품,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심화, 경시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내가 안 썼는데 황소 입퇴에서 가장 최적화된 문제집은 3% 올림피아드가 가장 최적화된 문제집이에요. 요게 피원아 선생님인가? 그분이 쓴 거죠. 3% 올림피아드 1과정만 하면 됩니다. 1과정만 하면 되는데 요 문제집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요 문제로 준비해서도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왕수학 있잖아요. 올림피아드 왕수학 3학년 과정 요걸로 해도 잘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대경시 대비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로 해도 잘 붙어요. 그 세 가지가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2020년 8월 31일까지 대치동 수학학원 원장으로 수업을 했고요. 2020년
11월에서부터 제가 줌을 이용한 온라인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갖고 오는데 이 황소, 특히 황소를 제일 많이 했죠. 황소 입태에 대해서 참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그 어머님들이 보내주신 그 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경시반 붙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그 부산 학생이었어요. 부산 학생이었는데 애가 여학생이었는데 엄청 똑똑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아마 실력반 정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부산에서 한 명 나왔을걸요. 경시반 합격자가. 그래서 상당히 의외였었고요. 이 학생은 이제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인데 청담동 살았던 학생인데 이 남학생은 매우 귀여웠어요. 아주 애기가 똑똑하고 매우 귀여웠었는데 저한테 한 석 달? 그 정도 배웠죠. 그래서 이 어머님도 실력반 정도 생각하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경시반을 붙었어요. 이건 대치 본원이었고요. 여긴 부산이었고 이 학생은 저한테 2달? 그 정도 배웠었죠. 어쨌든 이 여학생이 참 똑똑했고 이 남학생도 아주 똑똑하고 귀여웠어요. 수업 아주 덕분에 재밌게 잘했었죠. 자, 그 다음에 편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편입은 이제 입학 테스트는 사고력 수학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편입 시험 같은 경우는 교과심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교과심화는 여태까지 이제 학생들이 쭉 공부해 왔던 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존 그 보습학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들이 다 교과심화죠. 교과심화예요. 그래서 어쨌든 입학 테스트에서 떨어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입학 테스트 에서 사고력 수학 시험에 힘들어했던 학생들은 교과 심화 위주의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저는 권해요. 근데 요 편입 시험 준비를 할 때 시중 교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황소 실력 교재하고 제가 만든 모의고사가 있어요. 제가 만든 모의고사로 준비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황소 교재가 일품, 실력, 그다음에 심화, 경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력 교재가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오히려 일품은 좀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좀 엉성하다 그래야죠. 엉성하고요. 짜임새가 그리고 심화하고 경시로 갈수록 좀 너무 조악해요. 문제를 억지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짜내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자체가 좀 조악합니다. 그래서 실력 교재가 가장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 교재로 대비했을 때 제일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10회 분량이거든요. 이게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핫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요 이제 황소 본원에서 이게 나온 걸 한번 이제 이렇게 써봤거든요. 요건 이제 학원에다 전화해서 직접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편입 일정이요. 이거 후기인데 이 학생 이 학생이 예전에 저한테 배웠다가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잠깐 가르쳤는데 2주 가르쳤어요. 2주 준비했는데 그냥 훌러덩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좀 아쉬움이 많았었나 봐요. 너무 높이 합격해가지고 일품반이 됐는데 왜 일품을 준비를 했냐, 실력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고 해요. 근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기껏 2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아주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그 도곡동에 사는 여학생이었어요. 도곡동에 살았던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내가 가르쳐 봤더니 상당히 똑똑해요. 근데 왜 이 여학생이 황소 입학 테스트에 계속 떨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충분히 붙고도 남을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편입 시험으로 돌려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이제 편입 시험 준비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동안 얘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화반에 합격해가지고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입퇴 준비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 아이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입퇴 아까 커트라인을 보면은 이 터무니없이 낮잖아요. 터무니없이 낮단 말이에요. 25.5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하려면 아이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주가 된 수업이 아니라 아이의 자생력을 키워줘서 아이의 논리적 사고력의 폭을 넓혀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선생님이 주가 되지 않은 학생이 주가 되는 그러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선생님들 보면은 열심히 모의고사를 만들긴 만들었죠. 근데 그 모의고사를 이게 애들한테 달달달달 풀린들 아니면 무슨 교재를 상당히 난이도 깊은 교재를 풀린들 의미가 없죠. 그걸 갖다 애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주가 돼서 이제 풀려줘서 아이가 이제 그걸 열심히 듣고서 따라 한다면 이게 시험장 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시험 문제는 많이 어디서 보긴 봤는데 내가 직접 풀려니까 풀리지가 않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잡으려면 학생이 주가 돼서 학생의 텐션을 높여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논리적 사고력의 폭을 넓혀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학생의 텐션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학생한테 칭찬을 듬뿍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생 재원생 문제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애가 이제 황소 입대에 붙으면 난 이제 신경 안 써. 애가 학원만 잘 다니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가 이제 황소를 다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어머님은 더 신경이 써져요. 이제 강급 문제죠. 강급하고 이제 승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론 설명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안 해주는데 또 학원에선 또 학생한테 이제 스스로 풀라고 이제 강권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들, 그 다음에 학원 수업에서 못 풀었던 문제들, 그거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많은 의뢰가 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선행이 이제 대치동에서는 선행이 상당히 이제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선행이 상당히 강한데 황소를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선행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의 없거나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미비하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행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준 이제 카톡 후기거든요. 보면 이게 이 학생도 강급이 걱정이 돼서 나한테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특승 대상자라고 해서 저한테 기뻐가지고 이제 이 카톡을 보내주신 거고요. 이 학생도 역시
학원 다니면서 이제 황소 다니면서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단원 평가 잘 치고 이제 그 다행히 그 강급을 안 당하고 5학년 2학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의 그 카톡이었습니다. 아, 또 이 학생은 그 저한테 그 입학 테스트 할 때 그부터 황소 학원을 다닐 때까지 오랫동안 배웠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황소 다니면서 중학교 과정을 갖다가 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황소 얘가 그 당시에 그 경시반에 붙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챌린지로 이동을 해서 고맙다고. 근데 제가 보내준 그 모의고사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그 카톡을 보내주신 거죠. 이상 황소 입퇴, 편입, 그 다음에 재원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대치동에서 시작한 생각하는 황소가 이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싶어하는 전국 학부모님들한테는 참 큰 희소식이죠. 그리고 자녀의 수학 실력과 근성의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면 반드시 도전해 볼 만한 학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하고 학부모님들 당당히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